자, 어렵게 오셨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대 합격한 학생을 모셨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영재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합격한 최지훈이라고 합니다. 아, 세종영재학교로 졸업했다고 그랬죠? 네, 몇 기죠? 제가 7기입니다. 7기요. 네. 그러면 그 영재학교를 다닌 사람은 흔하지 않아서 네. 영재학교에서는 뭘 배울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영재학교는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배운다고 생각하는 고등학교의 수학, 과학 내용들을 물화생지 다 합해서 1학년 때 거의 다 배우는 것 같고요. 2학년 때부터는 조금 더 심화된 수학과 과학의 내용을 다루고 영어와 국어의 경우는 2학년부터는 비중이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3학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3학년 때는 더 깊이 들어가는 과목,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물리학 2나 아니면 서령대 수학 이런 수학과 과학의 소재들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을 위한 수업, 즉 세미나 수업 같은 것들이 많이 열립니다. 그러면 혹시 뭐 현대물리, 뭐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학 이런 것도 배우나요? 네, 그런 것도 이론에 관해서는 조금 배웁니다. 그러면 그런 거 배울 때 책은 우리말로 돼 있는 책을 봐요? 영어로 돼 있는 책을 봐요? 책은 원서로 사용하고요.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시는 PPT도 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애들끼리 서로 학습하면서 자료를 공유하거나 이럴 때 한글 번역본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상당히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맞나요? 사실 원서가라고 해서 영어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서에 나오는 영어는 어려운 문법을 다루는 게 아니고 단지 우리가 새로 배우는 용어들을 접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배우는 개념들을 영어 단어로만 번역할 수 있다면 원서를 읽는 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된 소설책을 읽는 것보다 영어로 돼 있는 그런 교과서를 읽는 게 더 쉽다, 뭐 이 말인 건가요? 네. 저도 그런 게 훨씬 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2, 3학년까지 올라가면서 물리 1, 2 이렇게 배운다고 하면 영재학교에서는 1학년 때 주로 1학기 때 모든 과학들의 1 그리고 2학기 때 모든 과학들의 2 이렇게 배우고요. 수학 같은 것도 1학기 때 수학 1, 2, 2학기 때 수학 3, 4라는 과목이 열리는데요. 그 과목 4개의 과목 안에서 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수학 내용을 전부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공부의 양은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 수학 3하고 수학 4에는 뭐가 나오나요? 수학 3하고 수학 4에는 다른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2와 미적분 그리고 기하 벡터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행렬 부분도 조금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영재학교 다니면서 그럼 대학교 입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대학교 입시는 주로 3학년 1학기부터 조금 시작해서 2학기에 주로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은 물론 기본으로 깔아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면접을 위한 준비를 주로 3학년 2학기 때 했습니다. 그때 주로 했던 방법은 친구들과 6명 정도의 스터디를 만들었는데요. 그 스터디 안에서 서로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문제들을 직접 만들어서 서로 시험을 봐주고 면접을 봐주고 이런 식으로 주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볼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혹시 학교 다니면서 힘들다거나 그래가지고 영재학교 지나간 걸 후회한 적은 있나요? 솔직히 말하면 힘든 적은 꽤 많았습니다. 왜냐면 영재학교는 한 학기당 4개월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진짜 다른 활동할 것들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동아리나 뭐 연구 활동이나 대외 활동 같은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정신을 쏟다 보면 바로 시험을 봐야 되고 또 수업을 듣다가 또 연구 조금 하면 바로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런 게 엄청 짧게 많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그런 활동들이 저는 너무 재밌었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한다는 점이 저에겐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후회를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재학교 다니면서 내가 여기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언제 있었나요? 사실 3년 내내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내내. 네. 1학년 때는 주로 학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서 다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그저 그 수업 시간에 배우는 내용을 착실히 공부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배워서 힘들기도 했지만 더 많이 배워서 재밌었던 부분들도 많았고 다양한 범위를 배우다 보니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어딘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느 부분을 잘하고 어느 부분을 못하는지 그런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고등학교를 갔으면 그게 어려웠을 텐데 네. 지금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2학년,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는 프로젝트 기반 연구라는 수업을 학생들이 개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이 주제에 대해 뭐 연구를 해보겠다, 아니면 뭘 제작을 해보겠다, 뭐 영상 제작을 해보겠다, 뭐 이런 수업을 여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 수업이 저는 영재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본인도 여러 개를 해봤을 텐데 그 네. 중에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2학년 2학기 때 했던 방탈출 프기원과 3학년 1학기 때 했던 로켓 프기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자기 자녀 혹은 뭐 중학생 본인이 영재학교 가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네.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영재학교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을 탐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친구들과 동고동락하는 게 동고동락하는 것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영재학교를 즐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세종영재학교는 기숙사에서 매주 나오지 않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주, 3주마다 한 번씩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말을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선배들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뭐 동아리나 뭐 운동이나 아니면 스터디 공부와 같은 것들로 활용하면 굉장히 재미있게 학교 생활을 즐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나한테는 조금 안 좋을 것 같지만 아무튼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거기도 괜찮겠네요. 네. 그럼 혹시 자신만의 뭐 공부 비결,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 과학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 수학 공부는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런 자신만의 그 공부 비결은 있나요?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공부는 솔직히 말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가장 많이 교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학년 1학기의 선형대 수학 부분인데요. 네. 사실 선형대 수학 부분은 중학교 때도 접해보지 않았고 고등학교 내내 접해보지 않았고 3학년 1학기 때 처음 접해보는 내용이라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형대 수업을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학을 사랑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이상한 농담도 많이 하시고 이해 안 되는 말씀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이 선생님 뭐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점점 수업에 그냥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면서 선생님의 농담을 이해해보고자 노력을 해봤더니 결국 마지막 학기 끝날 쯤에는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가장 잘 즐겼던 학생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에서 교과 우수상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선형대수가 지금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선형대수가 뭐 행렬이나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상상을 할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은 그냥 한 번만 공부하면 다 외우나? 한 번에 그냥 선생님 말하면 한 번에 다 알아듣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본인의 경우는 선생님이 말하고 뭐 책에 있는 걸 한 번에 다 알아듣고 막 그랬나요? 저는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영재학교라고 해도 그 영재학교에 다니는 모든 재학생이 다 진짜 비범하고 천재스럽다 이렇게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거든요. 당연히
노력으로 자신의 뭐 재능을 메꾸는 친구들도 있고 재능이 엄청 뛰어난 친구들은 사실 그 정도로 노력을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한 번 공부하면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냥 수업 시간에 처음 듣는 내용들을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쭉 듣다가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는 학생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영재학교에 다가 아니라 뭐 한두 명, 뭐 많게는 서너 명 이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뭐라 그럴까, 뭐, 비유로 말하면 축구에서 손흥민 같은 그런 사람 빼고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많은 연습과 노력을 해야 한다. 네. 뭐 그런 거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하면 수학 실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는 거를 조금 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이 질문에서의 좋은 대학은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이공계 친구들을 위한 좋은 대학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과학 자연대가 아닌 이상은 수학 실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학 자연대는 면접 같은 데서도 과학 질문들을 주로 하는데요. 이공계라고 범위를 넓혀보면 주로 수학이 베이스고 과학은 약간 부가적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의 면접에서도 공대는 전체가 다 수학을 보고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첨단융합학부도 수학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에서도 수학을 보고 그 다음에 과학을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수학 실력이 최대한 높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은 뭐 과요불급이 아니라 다다익선이다. 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 네.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영재학교 3년 동안 여러 과목을 공부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본인이 공부하기 어려웠던, 힘들었던 과목은 뭐였었나요? 제가 가장 공부하기 힘들었던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 국어와 그리고 2학년 1학기 때 미적분과 해석기라는 과목입니다. 아, 미적분과 해석기야. 혹시 캘큘러스? 캘큘러스는 미적분 학이라고 2학년 따로 2학기 있어요. 때부터 배웠고요. 미적분과 해석기하는 미적분학을 들어가기 전에 약간 입문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해석기하 부분에서 굉장히 복잡한 이제 벡터들의 개념과 행렬들의 개념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처음 배우는 거라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지금 진학을 한 거잖아요. 네. 그 학부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 적성이 그 과에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뭘 만드는 일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뭐 회로를 직접 구상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장치를 제가 직접 만든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회로 연결을 하고 공학 선생님께 이 회로에서 특정 소재가 어떤 부분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게 재밌었기 때문에 이 과에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뭐 당연히 과가 유망하다는 점도 되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영재학교에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것도 배웠나요? 파이썬이나 뭐 그런 거? 네. 그 정보과학 수업이 항상 매 학기 열리고요. 제가 배웠던 프로그래밍 언어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C, 파이썬, 그리고 매트랩이라는 프로그래밍도 배웠고, 프로세싱이라는 자바 기반의 시각적 디자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배웠고, 그 외에 뭐 아두이노 같은 것도 스스로 배울 수 있고, 스스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쪽에서도 영재학교를 다니면 많은 이점을 얻고 대학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재학교에서는 프로그래밍도 많이 배울 수 있군요. 네. 자, 만약에 이제 다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네. 공부를 다시 한다면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쭉 공부를 해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최적화돼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네.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본인 스스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제 공부 방법은 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건 제 인생을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책을 좀 많이 읽고 싶습니다. 아,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 네. 주로 어떤 책? 뭐 어떤 책이 뭐 범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책을 읽음으로써 배우는 것들도 많고 얻는 지식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책의 재미와 책에서 얻는 교훈 같은 거를 고등학교 때 와서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을. 그러니까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싶다. 네. 독서를 많이 해야 한다. 왜냐면 어렸을 때는 책이라는 게 그저 재미없는 수단이었고 그냥 부모님들께서 강요하시는 어떠한 물건이었다면 그에 반해 뭐 제가 좋아하는 축구나 농구나 이런 운동들은 굉장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저에게 선사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책을 조금 멀리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당연히 문해력이 필요하고 그럼 앉아서 진득하게 책을 읽는 행위가 제 공부 생활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의외의 답변인데 들어보니까 대단히 합리적인 매우 훌륭한 답변이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더 있나요? 영재학교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영재학교에는 제가 말씀드린 장점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공부 열심히 하셔서 영재학교에 진학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공계 발전에 힘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